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흔히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출정 식격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후보는 26일부터 퇴로 없는 10주간의 선거 열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대왕고래 사업을 이끌 투자 주관사 선정 작업이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일만 심해가스전은 석유보다 가스 매장 비중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유가도 중동 긴장감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그래도 좀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0%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은 좀 많이 약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플러스가 있었는데 제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사이에 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8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30일에 PCE 지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코멘트는 당연하게 줬어요. 이제 경기 위축이 되면은 사실 금리 조절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 다만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최근에 시장을 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에게 좀 기대감을 많이 충족시켜줬던 게 사실 엔비디아예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실적이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예전만큼은 좀 충족을 못 시켜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지수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여기서 반등을 좀 한 번에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N자형 파동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불도 당금에 뽑는다고 일단 갈자리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주지 못하면 시장의 수급이 좀 마르고 하단으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 제가 욕을 먹어도 말씀을 드리는 그 시점입니다. 바닥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기술주보다는 그런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표를 하나 investing.com에서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 그 상위 이제 1000개를 좀 제외한 1100개부터 3000개 종목
나스닥에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건데 7월 달에 한 달만 보시더라도 차트가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거예요. 지금 8월 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상승을 저번 달에 7월에 올라간 것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M7 내에서도 지표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라든지 이런 화장품, 뭐 의류 이쪽을 제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자금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들 트레이더들이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이고, 이런 점에서 포트 구성을 우리도 새롭게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이 여러분들 좋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대적 흐름에서 이게 금리가 여러분들 인하되면은 반도체 업종들 당연히 좋았죠. 좋을 것인데 그 전에 좋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못 따라가고 시장에서 가지 못하고, 와 코스닥 또 가다 못하고 또 떨어지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코스피 따라가는 거 지켜보고만 있었던 게 코스닥 종목들인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은 대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대출 걱정하겠습니까? 중소형 그런 기업들이 대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진다면 중소형 기업들에게 당연히 좀 좋은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진행이 좀 되다 보면은 주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금이 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지금 올라올 거예요. 다만 지금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좀 느리잖아요. 미증시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포트 전략을 새롭게 짜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그런 주가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이겠죠. 일단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 지표, PCE 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된 지수 움직임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지수에 대한 움직임인데 종목만 여러분들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재미없잖아요. 저 아침에 10분 만에 매매 끝냈거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PC 발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격 진료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는 간호사 분들까지 파업에 네.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원격 진료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기존의 의사 파업도 좀 있을 때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일단 보건의료 노조 관련해서 지금 총파업 가능성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좀 상승이 나왔는데,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좀 반납을 하고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성인 그런 움직임이고, 기존의 의사들과 관련돼서 그런 파업들에 이미 좀 반응이 좀 나와서 이번엔 좀 주가가 약하게 좀 반응하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겹쳐서 좀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섹터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29일 총파업에 좀 돌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을 좀 대상으로 또 쟁정위 행위 이제 찬반 투표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찬성을 91%로 총파업을 좀 가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좀 제출한 그런 부분이 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9일 9시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좀 돌입할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이틀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이 제대로 좀 못 나왔어도 다시 또 쉬었다가 반등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내일까지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노이즈로 계속적인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격 진료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예전에 말씀해주신 게 의료 AI 관련해서도 좀 옥석 가리게 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AI도 저희가 조금 함께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의료 AI도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오늘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어요. 조금 이게 찢어서 반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 의료 AI는 좀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AI 분야와 원격 의료 관련해서 좀 합쳐지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원격 진료는 진료대로 대응하시고 의료 AI는 의료 AI대로 나눠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섹터는 분리해서 봐주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보안주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네. 뭐 활용했던 그런 음란물 합성 범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절대 못 잡아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을 좀 깨기 위해서 보안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섹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보안주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게 고질적인 좀 문제예요.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사실 4차 산업의 꽃은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섹터보다 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안주는 국내 증시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많이 매매를 좀 하고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반응을 많이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이제 보안 관련 업종들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가치 성장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보안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건 좀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딥페이크 관련해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좀 들었는데 뭐 예전에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더라고요. 어쨌든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 범죄가 좀 사회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 전화로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은 말을 하지 말래요. 목소리를 네? 여보세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음성을 따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기대 심리가 좀 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방통위에서도 이제 텔레그램 기반된 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배포 사건이 좀 확산되자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뭐 오늘 내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센즈렉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로 굉장히 좀 강하게 달성을 했는데 일단 그간 사회적 좀 책임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관련돼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장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테마성의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주가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좀 잡고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을 최소한 좀 벗어나는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보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제가 또 근데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이 마침 일본 라인도 기업 계정에 해킹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안전 불감증.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좀 보안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옥석 가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주가에도 좀 나와 있어요. 오늘 상한가 좀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까?
라고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상한가를 말아올린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은 완전히 좀 그런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CU박스라든지 센즈렉 같은 경우 상한가를 완전히 좀 굳혀버렸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어영부영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뭐 생체 인식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딥페이크나 이런 기술이 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자. 다만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옥석 가리기보다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보안주 움직임 보신다면은 뭐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 인식 관련된 부분, 뭐 백신 여건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싹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까지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확 올라가지 않을지언정 향후에는 옥석 가리기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자. 그리고 이게 테마성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테마성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주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석유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항상 이쪽 관련해서 중동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에 이어서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도 있습니다. 뭐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이런 네. 상황이 드는데 이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게 시장에서 잠잠해지면 반등이 나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앵커님께 코멘트 드렸듯이 좀 쉬어가는 과정, 유가에서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이 오히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불이 붙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동 긴장감 그리고 리비아 생산 중단 우려에 지금 석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투심을 계속적으로 좀 자극을 하는 그런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여름이라 체감이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뭐 물론 저도 체감은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3개월 뒤면은 이제 추워져요. 그때 되면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플러스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석유에 대한 그런 활동성이 많아질 거다. 사용량이 좀 많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좀 자극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WTI 이제 10월 인도분도 배럴당 77.42달러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2.59달러 3.5%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동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수가 여러분들 지금 꽃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봄철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노이즈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을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오늘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국석유, SK이노베이션 장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반납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전략적으로 끌어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석유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 유가 지금까지 내 계좌에 없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담아봐도 좋을까? 지금 요즘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와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유가는 잠잠할 때, 이거 왜 가다 마라 하는 구간에서 사셔야지 가는 자리에서 사시면 이거 리스크 굉장히 커요. 그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지금 박스권을 좀 대부분 좀 지나고 있고 이 자리가 다 매수 구간이에요. 중앙에너비스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갔던 종목이죠. 그 안에서도 일단 관련해서 지금 2만 원부터 2만 3천 원까지 좀 매수 구간이고요. 흥국석유도 이제 관련해서 바닥권에서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이거 잡아다가 뭐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밥값 정도. 다만 소고기 값 번다.
좀 이런 느낌으로 기존에 이제 매물대도 정확하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박스권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간격으로 그냥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2만 원에서 덜고 이런 식의 좀 대응 전략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섹터 살펴봤고요. 지금은 하락 섹터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그 체코 경쟁을 했었던 곳인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에게 뭐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 뭐 네. 이런 주장을 좀 했거든요. 뭐 오늘 그런 이슈들을 비롯해서 오늘 관련해서 원자력 그리고 원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이게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뉴스가? 아침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좀 대부분 좀 시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좀 질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지금 원전이 좀 약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반기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여러분들 수주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 다만 최근에 원전주가 좀 유독 약한 거는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좀 같이 쉴 때 같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이고 일단 그런 점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이고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상승 기류가 좀 어느 정도 나와서 추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혹은 수주이시가 나와서 뭔가 주가가 한번 펌핑이 나와주는 오늘 뭐 보안 관련주처럼 저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자력 발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결국에 담아도 되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섹터는 맞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수주가 있는 어떤 호재가 있는 때 그때 담아보자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저는 가는 자리에서 사는 거를 사자마자 좀 수익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그널 전까지는 저는 그냥 가만히 좀 있는 편이에요. 다만 지금 사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사자마자 수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박스권 하단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나중에 이제 뭔가 모멘텀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하신다면 바로 수익을 보고 돌파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섹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재롱전기입니다. 매수가 72,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재롱전기 지금 5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하락세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좀 경계감이 있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원전 관련 좀 말씀드릴 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하락 국면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만들다가 좀 이탈이 됐으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그런 구간 접근이 좀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단에 57,500원 구간이 좀 이탈이 좀 됐어요. 지금 오늘 57,500원 구간이 좀 살려주지 못한다면 일단 비중을 다 줄이시는 전략.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동일하게 이제 72,000원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다면 오늘 57,500원 구간을 살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냥 다 일단 던졌다가 다시 이제 태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구간은 다시 7만 원 구간이 좀 살아났을 때일 거고요. 이게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해요. 이게 전력 설비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런 경계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관한 그런 경계감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경계감, 이걸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AI 산업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뭔가 조정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전력 설비나 원전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뭔가 전략적으로 현금을 딱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전력 설비나 반도체 관련주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7만 원이 좀 살아났을 때 재투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반등이 1차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6만 5천 원 선에서 좀 재접근 저 자리에서 좀 비중을 좀 확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일단 하단 손절 라인은 오늘 살짝 좀 이탈 나왔지만 끝까지 좀 보시고요. 일단 57,500원 좀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고 6만 원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롱전기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57,5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65,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30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하나 시스템 지금 18,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은 5%입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자리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음봉 뜬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앞전에도 이제 자리 자체가 121선 살짝 좀 이탈 나오긴 했으나 지지해주고 다시 이제 추이를 좀 돌려줬던 그런 구간이고, 패턴상 지금 121선을 기준으로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크게 우상향이 확 지금 막 눈에 띄게 내가 체감이 되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괜찮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18,000원 자리보다는 저는 확실한 자리에서 좀 들어가잖아요. 19,000원 자리가 좀 회복이 됐을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10% 정도 확대해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나올 때는 23,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횡보도 대부분 좀 끝난 상황이에요. 일단 상단에 좀 스윙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스윙 관점으로 며칠 끌어가시다 보면 충분히 한 보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름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끌어가시면 23,000원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만약에 손절 라인 내가 무서워서 좀 그런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18,000원 정도, 너무 넓게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18,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일부는 좀 줄였다가 다시 붙이는 전략으로 취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19,000원에서 비중 확대하시거나 23,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오테크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4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 지금 16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바닥권에서 뭐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다 차트가 좀 비슷해요.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하이닉스 차트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괜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여러분들 쉬어가고 있고 제가 지수도 쌍바닥을 계속 그려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고 제가 수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바닥을 잡으시려면 지금은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직전에 이제 목표가 상단 20만 원까지 오지 않으셨더라도 일단 지금을 제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뒤도 안 보고 저는 다 쳐냅니다. 비중을 싹 다 줄인 다음에 완벽하게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선택의 범위를 열어두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음봉을 빠져버리면 나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덜어내시는 게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게 돌아오는 구간이라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사면 되고 맞죠? 저는 선택권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무 대응도 안 하신다? 그럼 빠지는 거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은 작은 박스권에서 18만 2천 원 구간 뭐 상단 최상단 2차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일단 지금 아프셔도 빠져나오시는 그런 시점이 좋겠다. 이건 기업의 이슈가 아니고 업종, 업황이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16만 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아쉽지만 지금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YC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YC 지금은 14,000원대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고점 이후로 지금 약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이오테크닉스랑 같은 HBM 관련해서 좀 묶여 있는 종목이죠. 다만 하락세가 앞서서 이제 봤던 이오테크닉스보단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좀 박스권은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되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거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보다는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이건 조금 여유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15,000원 구간 이 자리가 너무 좀 타이트하시다면 13,500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6,600원 그 다음에 2만 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이 이 자리가 좀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는 하셔야 돼요. 이게 이탈이 나오니까 사실 주가가 못 가는 거지. 이오테크닉스도 자리는 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이 나와버리니까 차트가 좀 깨져버리는 거지. 일단 이 종목, 내 종목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버리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신다면 좋은 수익권으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손절가 13,500원에 1차 16,600원, 2차 2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코난 테크놀로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8,600원에 비중 7%입니다. 전문가님, 네. 코난 테크놀로지 좀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지금 1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이건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손실 안 보고 좀 빠져나오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좀 한창 핫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되다 보니, 그리고 AI에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죠,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잔잔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략적으로 하단에 이제 13,000원을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는 보유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비중이 좀 적으시면은 지금 7%니까 이거 7%만큼만 담으셔도 반절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1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6,000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좀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자. 그러니까 15,000원이니까 4,000원에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담으시자. 그리고 많이 좀 쉬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1차적인 그런 목표 구간은 18,000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여기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다면 25,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둘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략적으로 가만히 끌고 계신 것보다는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늘리셔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매도하고 다른 섹터로 좀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비중을 좀 담아서 빠져나오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계좌 고민 상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오플로우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220원에 비중 20%입니다. 아, 전문가님,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 지금 차트를 저도 좀 오랜만에 봐서 체크해봤더니 이제 823억 원 유증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증자 결정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증자 관련해서 제가 뭐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 무상증자는 좋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무상증자가 주가가 빠지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렇죠? 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자라는 것을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물론 하락이 나오는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유무상증자 모두 다 악재입니다. 다만 향후에 이게 뭔가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증자를 받았을 때 유상증자를 받았다,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아왔는지를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의료 장비나 이런 거 하는 업종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인슐린, 뭐 웨이러블 약주입기 시스템 관련해서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관련해서 저는 뭐 거래량도 지금 터지지 않는 거 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밑으로 좀 꺾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다. 이거 차트가 좀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HLB도 좀 자리 잡다가 박스권 좀 이탈된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세력들 매수 단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61선에서 여러분들 121선 이 사이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상단에서 자리 잡던 12,000원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전략적으로 8,220원에서 좀 잡으셨는데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노리고 좀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상단의 목표가 12,000원 정도 오면은 저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 쫙 하시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15,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이고 좋은 이슈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구실로 인해서 오히려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시간적인 투자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 약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12,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종목은 테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3,330원의 비중 25%입니다. 아, 전문가님, 테스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지금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이 지금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W 파동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단에서 17,000원 정도 지지라인 좀 체크해 주시고 일단 이게 등락폭이 좀 심하진 않아요. 앞서서 이제 하락이 다 대부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 조정은 다 나왔다. 다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쯤 추이를 돌려줄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 대응 측면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 2만 원, 그 다음에 22,000원 좀 제시해드릴 테니까 대응하시고 비중 너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한꺼번에 담으시는 전략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 도와드렸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저희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공략주 하나 부탁드립니다. 장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저는 종목만 보기 때문에 시장 안 좋다고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오, 그렇다면 또 공략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맞지 않나요? 제가 너무 티처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개인 매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시장을 왜 상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진시스템. 어. 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 네. 진단키트 대부분 좀 최근에 다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신종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그런 진단키트 사업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일단 지난 22년도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 품목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수혜, 옥석 가리기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허가받은 그 진단 키트가 스마트 책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이거 편의점 가면 있거든요. 편의점 안 가보셔도 약국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 이게 그거구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구매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그 신속 현장형 이제 분자 진단 플랫폼을 좀 적용한 국내 최초의 체외 진단 제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기준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급증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난 7월 기준으로 편의점 3사에서 코로나19 이제 자가 진단 키트 매출이 6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GS25, 뭐 세븐일레븐 경우에는 200% 넘게 판매량이 좀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8월까지 좀 이번 달 끝나면 또 체크가 되겠지만 엄청나게 좀 급증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당연히 매출의 이바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가 여러분들 돌파 자리입니다. V자 반등 이쁘게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각 수렴형 자리이고 눌림목 자리도 지금 3일 정도 만들고 이제 상승세를 좀 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좀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2,210원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5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일봉상 보시면은 이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주봉상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바닥권에서 갓 신생아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여러분들 못해도 간다. 지금 갓 박스권을 쫙 벗어나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이거 차트 못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네 라고 판단이 좀 드실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진단키트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버티는 건 이유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진시스템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진단키트로 계속해서 두각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말은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시고 지수보다 개별 이슈에 집중하세요. 인데 저는 이 말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개인 매매를 15년 넘게 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왜 기다려요? 그렇죠? 저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50대 50이잖아요.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러니까 못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읽고 있고 뭔가 판단이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포트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하는 영향은 뭐냐면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 시황을 우리가 읽고 그에 맞춰서 포트나 이런 대응 전략을 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짜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승부처를 좀 던져야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지수 좋을 것 같으셨어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 유럽장 봤더니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쏙 들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직 축배들 시간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다면 장 초반에 여러분들 강하게 매매를 하셨어야 되고 9시부터 오늘 신규 상장주 저도 매매 어지간하면 신규 상장주 제가 안 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트레이딩을 신규 상장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의 영향을 너무나 받다 보면은 지금 제가 지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주일 넘게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계속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지수가 결국엔 밑으로 빠져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 항상 여러분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무언가 만들어놔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매매가 굉장히 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수는 여러분들 여전히 박스권이고 트레이더들은 지금 포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실 것인데 이거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포트 조정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지수보다는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하시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포트 구성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보다는 좀 더 종목에 신경 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원격 진료, 보안, 석유였습니다. 오늘장 공략주로 진시스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지수보다는 개별 이슈에 집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